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는 맨체스터 시티의 트래블 달성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 뜨거운 이적 소문과 오피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거취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나왔고 또 한준TV도 독점 정보 첩보를 입수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알려졌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협상이 깨졌고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강력한 오퍼를 보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영입전에 참전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매체, 믿을만한 기자들이 내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보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최신 상황, 독점 보도들 한준TV에서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한국을 방문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려 2차례 내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영입에 적극적이었고 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팀이었는데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국 마요르카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협상이 사실상 깨졌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소식에 대해 가장 밀도 있게 빠르게 전달해 왔던 아마도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인 하비 가리도와 네트워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취재해 왔던 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마저도 최근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력한 관심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다른 매체 까데나세르라든지 마르카의 아틀레티코 담당 기자들의 그런 보도들을 반박까지 하면서 이제 주장을 했던 이 모레토 기자가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협상이 깨졌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깨졌다는 내용에는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없었다, 원하지 않았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무산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조건 문제였다라고 한 겁니다. 이 보도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관심, 그리고 에스턴 빌라, 맨유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나왔는지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마테오 모레토 기자의 보도는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나왔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시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일 오전에 이 소식을 시간대별 보도를 통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렐레보를 통해 기사를 쓰면서 이 내용을 축약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은 깨졌다. 로따가 이제 부서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 한국인 선수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해결을 할 것이다. 스페인을 떠난다. 즉 아틀레티코와의 협상이 깨진 이후로는 더 이상 라리가 네로의 이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대표팀에 소집돼서 A매치 일정을 소화하고는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대리인은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협상 가속화 및 어쩌면 빠르게 협상이 완료될 수도 있는 급진전의 상황을 맞았다. 왜냐? 지금까지 다른 팀들의 관심과 협상이 있긴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강력하게 원해왔었고 또 개인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구단과 구단,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가 조건만 합의를 하면 그냥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이제 다른 팀과의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게 됐고, 여기서는 조건 문제가 크게 이제 되지 않는다. 즉 아틀레티코를 제외한 다른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2천만 유로 수준의 이적료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도 내용 이제 원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강인 선수가 거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틀레티코와의 협상이 깨졌고 스페인을 떠날 것이다. 라리가와 멀어졌다라고 했고요. 사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의 매각이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거의 나가기 직전,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시기인데 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월부터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마요르카와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건들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접촉들이 계속 있었고,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사실 마르카에서도 보도를 했었죠.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가 경기를 했던 4월 2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경기장인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양측이 만났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서로 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을 열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어졌던 최근 몇 주간의 협상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을 못했다. 왜냐? 마요르카는 원하는 액수가 있기도 했지만 사실 그 액수를 맞추지 못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의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 미드필더 로드리고 리켈메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선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 선수의 역할이 이강인 선수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동시에 보유해야 할까 싶은데 이제 마요르카는 이 선수를 완전 영입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들이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 나왔었고, 또 바이백 조항으로 데려가면 어떠냐라고 아틀레티코 측에 얘기도 했는데 아틀레티코는 그런 방식을 원치 않는다. 최대한 양보해도 임대인데 일부 아틀레티코 내부에서는 로드리고 리켈메를 보낼 게 아니라 써야 된다. 이강인 선수를 그런 가운데 데려와야 된다. 즉 어떻게 보면은 최근 그 메디나 기자라든지 카드나세르 기자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영입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도한 것은 어쩌면 아틀레티코 내부에는 로드리고 리켈메를 쓰자라는 주장을 하는 이제 관계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다른 팀들도 이강인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모레토 기자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팀이겠죠.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 뭐 그 프리미어리그 외에 다른 유럽 팀 중 일부는 한 팀이 아닐 수 있어요. 이미 목표에 근접을 했다. 즉 마요르카가 요구하고 있는 2천만 유로 수준의 이적료를 충분히 맞춰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로는 99.9%안 간다라고 한 것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그 첩보에 따르면 지금 에스턴 빌라는 뭐 이전에도 뭐 보도를 통해 나오긴 했지만 마요르카가 원하는 이제 2천만 유로 수준은 물론이고 지금 뭐 가변적 바이아웃 조항으로 인해 뭐 3천만 유로, 2,500만 유로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몸값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만큼 줄 수 있다. 뭐 이럴 정도로 강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 쪽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호해 왔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다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너희들도 최대한 조금 올려달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래야 본인의 좀 이제 시장 가치라든지 외부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좀 토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금적으로 넉넉한 팀이기 때문에 그 돈 바이아웃 금액 충분히 낼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2,500만 유로라고 주장하는 마요르카의 바이아웃이 좀 마요르카 측에서 좀 깎아주려고 하는 것도 이강인 선수를 본인들은 FA로 데려왔고 또 구두 협의를 통해서 너에게 2천만 유로만 줘야 오면 충분히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상태니까 사실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팀들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본인이 원하는 팀으로 보내주려고 마요르카도 아틀레티코와 최대한 선수를 낀 협상까지 해봤지만 이것조차 안 됐으니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요르카 담당 기자인 마르카에서 마요르카 소식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후아미 산체스 기자가 이어진 보도를 내놓았는데 이건 이제 스페인 시간으로도 오후에 나온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2일 밤 11시에 나온 최신 보도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제 관심 단계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한 관심, 오퍼가 가는 관심이다. 이렇게 좀 이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떠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리미어리그 팀들만 몇 주간 거론이 됐으나 마르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아미 산체스 기자 플러스 알베르토 세르코스 기자가 함께 썼어요. 즉 여러 정보들을 함께 취합해서 조금 더 밀도와 신뢰성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도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한국 선수 이강인 영입전에 뛰어든 팀이 파리 생제르맹이다. 지금까지 파리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다가 지금 언급이 된 게 이제 막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아실 겁니다. 바로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 리오넬 메시가 공식적으로 팀을 떠났고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로 갔죠. 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루이스 캄포스 이 포르투갈 출신의 파리 생제르맹 스포츠 디렉터가 김민재 선수 영입도 추진을 했었잖아요. 한국 선수에 대해서 호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시장성이라든지 실력조차도 지금 한국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 차례 둘러보는 것 같고 뭐 사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팀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를 손꼽아 기다려왔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뭐 라리가에서의 6골 6도움 활약을 통해서 당연히 매력적인 선수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소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파리 생제르맹의 캄포스 디렉터랑 마요르카의 파블로 오르텔스 디렉터가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라는 정보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가장 선호하고 그게 아니라면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였기 때문에 파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파리도 그때까지는 또 메시 선수의 거치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메시가 확실하게 떠난 상황이 되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오르텔스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파리와의 협상에서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나갈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필요해서 선수를 껴서 협상하자고 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됐어요. 왜냐? 파리에 있는 그 선수들이 누구도 조금 이제 마요르카로 가고 싶어 하진 않는다. 파리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쟁쟁한 스타급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현금으로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 측에다가 1군 자리와 유럽 대회를 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근데 1군 자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면서 너 2군 팀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군 자리 보장이라는 것은 1군에서도 주전 선수로 뛰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물론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감독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 감독이 올 경우 그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꼭 주전을 픽스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걸 계약상으로 보장을 해줄 경우 감독도 이해하고 그것들을 좀 맞춰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협상 과정에서 주전 보장이라는 게 뭐 경기 수를 멸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 조건이다. 뭐 이거에 어떤 형태로 보장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구두 보장이라면 사실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설득하기 위한 파리의 조건들이 놀랍다라는 것이고 파리 생제르맹에 간다면 분명 프랑스 리그왕은 유럽 5대 리그에서는 가장 낮은 리그지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즉 챔피언스리그를 뛰면서 또 챔피언스리그 높은 수준의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리고 어쩌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가면서는 추후 행보를 위한 또 이적에 대한 유리한 옵션들을 좀 이제 삽입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파리에 가서 경력이 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좀 영리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마요르카 측이 주장한 올 시즌의 활약으로 인해 이 바이아웃 금액이 1,700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까지 올랐다는 것을
이제 부인했으나 후아미 산체스 기자는 그게 맞다. 경기력에 따른 가변적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 돈 2,500만 유로로 오르더라도 충분히 낼 수가 있다. 현재 어떤 팀으로 갈지는 솔직히 뭐 행선지가 유력하게 나온 팀은 없고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건 마요르카를 떠난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인터 마이애미 입단을 확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갈티에 감독도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전술을 짤 가능성이 높아요. 갈티에 감독이 선수단의 부상 문제와 미드필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 라인에도 잦은 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을 내기 위해 3백도 썼었고 윙백 축구를 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아마도 현재 스쿼드 구성으로 봤을 때는 4백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메이커를 두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메시가 있을 때도 4-2-3-1을 쓸 때 메시 선수가 음바페 뒤에 플레이메이커로 뛰었었는데 이 자리를 그대로 이강인 선수가 볼 수 있는, 즉 이강인 선수가 메시의 후계자로 낙점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발렌시아에서 형제처럼 잘 지냈던 선수죠. 카를로스 솔레르가 이미 또 와 있고 또 파비안 루이스도 스페인 출신 선수고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베르나트, 루이스, 솔레르 이렇게 스페인 선수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음바페, 네이마르, 이강인 이런 공격 조합을 기대하실 텐데 사실 파리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배경에는 음바페 선수가 갑작스레 팀을 떠날 수 있게 된 상황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최신 그 정보에 따르면 음바페 선수가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여기에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내년 여름에 FA로 풀리게 된다. 이 얘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이적료를 회수하기 위해선 올여름에 팔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 갑자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마르카에서 앞서 말씀드린 후안미 산체스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파리행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던 알베르토 세르코스 이제 마요르카 담당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통해 올린 게 음바페? 아니다. 음바페는 없다. 이강인이다.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와 음바페가 떠나는 이 상황의 공격 개편을 위해 택한 선수가 이강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크기가 크고 파리 생제르맹이 주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 메시와 음바페가 나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와 함께 파리의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새로운 공격수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스페인 북부인 바스크 지역 매체인 빌바오 이리아 공신력이 꽤 높은 매체인데 이 매체에서 갑자기 이강인 선수 소식을 다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빌바오의 최고의 스타인 니코 윌리엄스가 이제 이적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이적 가능성이 사그라들게 된 과정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재하다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사실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라리간의 드리블 기록을 소개해드리면서 스페인 국가대표 윙포워드인 이 니코 윌리엄스의 기록을 이강인 선수가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니코 윌리엄스가 에스턴 빌라의 그 관심을 받았어요. 일단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빌라를 이제 더 강화하는 그런 영입을 추진하면서 스페인 라리가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니코 윌리엄스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를 그 대안으로 삼은 거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니코 윌리엄스를 더 원했는데 바이아웃 금액이 5천만 유로 너무 이제 세다. 뭐 충분히 이 돈도 이제 낼 수는 있지만 다른 포지션까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도 FA로 풀리니까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 선수들이 파리 행이 좀 유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 쪽으로 선회를 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이아웃이 이제 1,700만 유로였고 가변성으로 인해 올라가도 2,500만 유로 즉 니코의 반값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아틀레틱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가 떠날 것에 대한 우려에 한시름 놓게 됐다. 이런 기사를 쓴 건데 다만 이제 에스턴 빌라도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확신할 수가 없다. 아틀레티코가 지금 물러섰다라고 하더라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관심이 있고 또 이 팀들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뉴캐슬도 맨유도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또 언급하기도 했던 팀들인데 이 빌바오 이리아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분명히 유럽 현지 이적시장 관계자들을 통해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잖아요. 팀이 더 떨어지지 않고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가 필요하다. 그 대상에 이강인 선수가 있고 맨유 같은 경우도 공격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이아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팀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팀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할까가 이제 이번 이적 이강인 영입 주전의 관전 포인트다라고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 인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영입이라든지 혹은 다른 포지션의 영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지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카타르 자본이 결국에는 맨유를 완전히 인수하는 것이 유력해진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카타르 자본이 맨유를 인수할 경우에는 이적 자금이 굉장히 넉넉해지기 때문에 많은 선수 영입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가장 돈이 많이 들 스트라이커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많이 쓰게 될 경우 특히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데도 바이아웃 금액이 적지 않아요. 거의 뭐 5,800만 유로라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드필드 쪽에는 그렇게 큰 돈 쓰기가 어려우니 잠재성이 좋고 또 한국의 시장성까지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아틀레티코 사이의 그 선수를 낀 협상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토메오 마우라 기자도 업데이트한 기사를 내놓았는데, 마테오 모레토 기자의 기사의 후속으로 본인이 취재한 얘기를 전했어요. 이강인 선수 측에서 아틀레티코 쪽에다가 자꾸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좋은 제안 받았다, 너희들도 빨리 제안을 올려서 영입을 해달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직 그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라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왜냐? 이제 아틀레티코가 이런 상황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다시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이강인 선수 영입 경쟁에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이제 아틀레티코의 리켈메 임대 영입을 원했지만 그게 무산되더라도 다른 팀에 팔 경우에는 이제 큰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일정이 나왔잖아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월 27일 목요일 오후 8시에 팀 K리그와 경기하고, 또 7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트래블의 맨시티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인기라든지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흥행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페인의 라디오 매체인 온다스테로는 마요르카 디렉터인 이제 오르텔스와 직접 인터뷰를 소개했는데, 우리는 이제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이강인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강인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듯한 인터뷰를 했어요. 하지만 뭐 이거는 어느 정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사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는 이미 작별 인사도 다 했고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돕겠다, 협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아틀레티코와 협상이 깨진 가운데 다른 팀들은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잖아요. 아틀레티코에 보내주려고 조금 무리하게 조건을 조금 이강인 선수가 갈 수 있도록 나름 마요르카도 맞춰주려고 했던 것이지, 이제는 오픈 레이스다, 그런 것들을 선언하는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요르카도 이강인 선수가 나가는 것에 대한 선수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강인을 팔고 나서 그 돈이 들어와야 꼭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를 안 팔더라도 보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나가야 그 돈으로 이제 특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마요르카는 급하지 않다, 천천히 제안을 듣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협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과연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팀에서 뛰게 될지 한준TV는 새로 올라오는 현지의 독점적인 보도,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될 정보를 통해 새로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